또 미국 해외 유학파 출신입니다. 다른 그 국내 A사를 지금 네트워크를 하고 있다가 거기서 말도 안 되는 연봉을 내려놓으시고 직급에 오신 지 2년 만에 지금 최연소 직급에서 다이아몬드로 월 소득 3천이 넘게 받고 계신 성공자이십니다. 정말 멋진 리더 사장님이시고요. 오늘 정말 잘 오신 게요. 직급에서 아마 가장 강의를 멋지고 스마트하게 잘할 수 있는 분의 강의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와 함성으로 모실 텐데 준비되셨나요? 네, 김원규 다이아몬드 사장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맡은 김은규 직후퍼입니다. 엄청 많이 오셨네요. 네. 직후 소개하기 전에 제 이야기 잠깐 제 자기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올해 31살이 된 것 같은데요. 맞나요? 제가 제 나이를 잘 몰라서 네, 만 30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직후를 만난 지 이제 2년이 됐고요. 2년. 직후를 하기 전에는 다른 네트워크 회사, 국내에서 매출이 제일 높은 국내 기업이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해외 사업을 열심히 했었던 경험이 있고요. 한 1년 6개월 정도 사업을 하다가 제가 생각한 것과 조금 다른 이런 점들을 많이 발견을 하게 돼서 그만두고 이제는 네트워크를 안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던 찰나에 저에게 그 회사를 소개시켜준 제 위에 김영삼 스폰서님께서 이 지쿱이라는 회사를 저에게 소개를 해주셨어요. 이 회사를 저한테 처음 소개해 줬을 때 제 느낌이 어땠냐면 나를 다른 회사에 사업을 시켜놓고서는 엉뚱한 회사 얘기를 하시네 이런 느낌이었어요. 지쿱에 대한 이미지가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네, 너무 안 좋았어요. 왜냐면 제 위에 상위 스폰서님께서 저를 A사 사업을 시켜놓고서는 엉뚱한 데 가서 어느 날 3개월 뒤에 나오시더니 지쿱 설명을 저한테 하셨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이미지가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사업 설명을 듣다 보니까 한 가지 제 귀에 계속 꽂히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가격이 저렴하다. 가격이 그게 저한테 너무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A사 출신이기 때문에 가격이 우리 회사보다 저렴할 수는 없다라는 확신이 있었는데 여기 제품이 더 저렴한 가격대의 제품들이 있는 걸 보고서 그게 궁금해서 제가 다시 들으러 갑니다. 이 회사의 설명을. 아니 어떻게 이제 생긴 신생 회사가 연매출 1조 원대를 올리는 회사보다 더 저렴하게 팔 수가 있을까 해서 와서 들어보고 이제 이 회사의 사업 설명을 2번, 3번 듣다 보니까 이 회사라면 제가 정말 이루고자 한 꿈을 충분히 이룰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어서 제가 결국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이 회사를 선택하고 나서 정확히 1년 정도 사업을 했을 때 에메랄드라는 핀을 제가 달성을 하게 되고요. 지쿱의 에메랄드는 월 소득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버는 직급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1년 10개월 차가 됐을 때 제가 지쿱의 최연소 다이아몬드를 달성하게 됩니다. 다이아몬드는 최소 월 소득 2,000에서 많게는 5,000까지도 벌 수 있는 직급을 얘기합니다. 이 정도면 성공이라고 할 만한가요? 네, 성공이라고 할 만하죠. 네, 그래서 저에게 저와 어머님, 아버님, 동생 건강보험료 따로 내게 해주는 뭔 말인지 모르시나 봐요. 네, 정말 감사한 회사인 이 지쿱을 제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쿱의 이름부터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회사의 이름에는 그 회사의 정신이 들어가 있어요. 이 회사에 추구하는 방향이 있는데 지쿱이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게 우리나라 기업인지 아니면 뭐 미국 기업인지 어느 나라 회사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름이 너무 특이하니까. 그래서 제가 와서 처음으로 확인했던 게 뭐였냐면 이 지쿱이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가였어요. 이 의미를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일단 지쿱은 합성어입니다. 앞에 G는 글로벌, 이 회사는 전 세계로 나갈 회사다라고 해서 글로벌에서 G라는 단어를 따왔고요. 그 다음에 뒤에 쿱은 아이쿱
생협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아이쿱. 무슨 쿱 이런 단어 들어보셨나요? 그게 뭐냐면 협동조합이라는 단어의 약자예요. 협동조합이라는 단어의 약자. 그래서 협동조합이라는 것은 어떤 주주나 어떤 대표가 모든 걸 권한을 이익금을 다 나눠 갖고 이렇게 권한을 갖고 있는 그런 주식회사와 다르게 주인이 없는 그런 집단이 바로 협동조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협동조합은 조합장과 조합원만 있죠. 마치 반장과 반의 학급부가 있는 것처럼 급부가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주인이 없이 여기 참여하는 모든 분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협동조합형 네트워크 회사를 해보겠다라고 대표님이 결심을 해서 회사 이름을 세계협동조합 이걸 줄여서 지쿱이라고 부르더라고요. 회사 이름 괜찮죠? 예, 이 이름이 사실인지는 뒤에서 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쿱은 2015년 7월 1일 사회적 기업의 날에 우리나라 특수판매공제조합에 합법적으로 등록을 하게 됩니다. 공정 플랫폼 지쿱이라고 등록을 했고요. 우리나라에 4,463호로 등록이 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설립된 지 이제 3년이 넘어서 4년 차가 이제 들어서는 거죠. 자, 이 회사가 4년이 아직 되지 않았고 만 3년이 지났는데 이 지쿱이라는 유통회사 때문에 국내 그리고 글로벌 정말 대단한 기업들이 많이 잠을 못 주무고 계세요. 잠을 못 주무시고 계세요. 지금 이 지쿱 때문에 너무 걱정,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대요. 그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이 지쿱이 고작 3년 만에 어마어마한 성과를 이뤄냈다는 거예요. 2015년 7월 1일에 설립했을 때 연 매출이 9억이었습니다. 연 매출 9억. 연 매출 9억으로 시작해서 네트워크 순위 굉장히 126개 회사 중에 107위로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가 107위 시작을 했는데 그 다음 해에 매출이 갑자기 쭉 올라가게 되죠. 연매출 300억을 돌파하면서 네트워크 순위 27위를 달성하게 되고요. 그 다음 해에 만 2년 차에 연매출 480억을 달성하면서 우리나라 모든 네트워크 중에서 상위 20위권 안에 안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작년 결과가 나왔겠죠. 저희가 작년에 3년 차에 이뤄서 저희가 낸 결과가 연매출 국내 매출 850억, 해외 매출 포함 약 1000억의 매출을 달성하면서 우리나라 모든 네트워크 한 30개 정도 되는 회사 중에 탑 10 안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탑 10이라고 하면은 10위권 아니냐 뭐 이러는데 제 예상으로는 한 7위, 못하면 8위 정도 할 것 같습니다. 성장 속도가 느린 건가요? 엄청 빠른 건가요? 엄청 빠른 거죠? 네, 왜냐면 지쿱이 생겼을 때만 해도 저희보다 먼저 몇 년, 10년, 20년 많은 경험과 자본을 갖고 사업을 하시던 기업들이 120개가 넘었는데 저희가 그 중에 태반을 다 제낀 거예요. 태반을 저희 실력으로. 그러면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지쿱이라는 네트워크 회사, 이런 네트워크 회사를 차리는 데는 그렇게 많은 돈과 기술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막말로 저도 차릴 수 있어요. 네트워크 회사는 돈만 대출 받아와서 넣으면 됩니다. 예치금만. 네트워크 회사는 제품 하나도 없이 기술 하나도 없이도 누구나 차릴 수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대표님들 계시죠? 네트워크 회사에 그런 대표님들이 정말 네트워크 회사를 쉽게 설립을 하시고 또 쉽게 문을 닫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지쿱은 조금 스타트하는 지점이 틀렸습니다. 이 회사는 자체 제조회사를 보유하고 있어요. 제너럴 바이오라는 회사가 바로 그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여기 연역이 나오는데요. 2007년도부터 활동을 하던 연구소 제조회사예요. 연구 및 제조를 하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이제 몇 년 차가 됐어요? 그러면 2007년도에 시작했으니까 네, 이제 12년, 이제 13년 차가 됐죠. 네, 13년 동안 운영을 한 기업이기 때문에 이 회사의 기록을 찾아보면은 굉장히 자세한 기록을 볼 수가 있어요. 성장률, 뭐 성장 속도, 매출액, 그다음에 뭐 수출을 어디 하나, 제품을 뭘 만드나, 이익을 보고 있나, 손해를 보고 있나, 자본금이 얼마나 다 기록이 나오겠죠. 네, 그래서 이 지쿱이라는 회사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려면 지쿱만 조사하시면 안 되고 이 제너럴 바이오를 조사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지쿠비 제너럴 바이오의 자회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제너럴 바이오의 연역을 넘어가고 제가 이제 자세한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너럴 바이오의 기술력을 나타내는 시설이 있습니다. 일단은 제조 시설부터 설명을 드릴 텐데요. 남원에 가면은 이 제너럴 바이오의 본사가 있습니다. 제너럴 바이오는 전라도에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제너럴 바이오의 공장이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사진에 나와 있습니다. 제너럴 바이오는 남원에 33,000평 정도 대지 규모 위의 시설을 직접 보유를 하고 있는 제조회사고요. 완주에도 3,000평 정도, 그다음에 인도에도 해나 공장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규모가 있는 제조회사입니다. 이 회사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시설이 바로 이 두 시설이에요. CGMP와 GMP라는 시설인데요. GMP라는 시설 혹시 아시나요? GMP? 네. 아시는 분들 계시죠? 우수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써 있고 한글로 GMP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식품을 드실 때 이게 진짜 좋은지 안 좋은지를 뭘 보고 결정하시면 되냐면 GMP가 있냐 없냐를 보고 결정하시면 돼요. GMP가 있냐 없냐? 왜냐하면 GMP를 따려면 제조 과정에서부터 원료 생산지까지도 전부 다 정부가 원하는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해야 되고 공장 시설까지도 정부가 원하는 수준으로 지어야 되는데 그 GMP가 없다는 건 그렇게 요구사항을 맞출 만한 기술이나 자본이 없다는 얘기예요. 어디서 어떻게 뭘로 만들었는지를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다. 그게 자신이 있으면 GMP를 받으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화장품에도 GMP가 있습니다. CGMP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지하철을 다니다가 얼마 전에 본 건데 화장품으로 유명한 제조회사가 있어요. 전 세계에서 한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어딜까요? 콜마죠? 네, 콜마에서도 지하철에 이 정도 되는 화면에 우리 CGMP 있다 뭐 이런 광고를 낸 걸 제가 엊그제 봤어요. 엊그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앞으로 전 세계로 나가야 되나요? 우리나라 국내에만 해야 되나요? 전 세계로 나가셔야 되죠. 전 세계로 나갈 때 그 나라에서 이 제품을 통과를 시켜줄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 위생허가를 받더라도 수입을 할지 말지를 또 품질을 봐야 되잖아요. 그 위생은 통과가 됐는데 이게 정말 품질이 인정할 만하냐 아니냐를 따질 때 CGMP를 봅니다. GMP를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인도 쪽에서도 난리가 났던 게 대기업들이 막 납품을 했던 화장품이 CGMP를 받았다고 했는데 재검사를 해보니까 기준 탈락 해서 전체 다 국가 차원에서 안 받아버려요. 수입을.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러면 이 GMP랑 CGMP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이 시설이 대한민국에 몇 개가 있냐면 CGMP 있는 기업들도 쭉 있고 GMP가 있는 기업들도 쭉 있는데 이 두 시설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을 정말 뛰어난 회사는 대한민국에 한 10개 정도밖에 없어요. CGMP와 GMP를 자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10개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 중에 하나가 제너럴 바이오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조 기술이 있나요 없나요? 네, 굉장히 좋은 제조 시설을 자체 보유하고 있는 거죠. 네, 대한민국에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자체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이 시설을 만든 장본인이 바로 이 서정원 대표님이세요. 이제 나이가 한 살 더 올라가셔서 47살이 되셨어요. 천재 연구원입니다. LG 출신이세요. LG에서 코스모바이오 신소재 개발팀의 팀장을 지내시기도 하고 해외 많은 기업들의 주재원으로도 파견이 되셨고 정말 많은 일을 하시던 분이었는데 제가 오늘은 조금 더 스토리식으로 짧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서정원 대표님은 20대 때부터 30대 때까지 거의 9년 6개월 동안 LG에서 근무를 하셨어요. 본인이 새로운 신물질을 만들어내는 기술을 갖고 있는 개발팀의 팀장을 지내던 천재 연구원입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어느 날 자기 외아들이 천식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천식에. 그리고 나서 모든 여태까지 했던 일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끼신 거예요. 내가 누굴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 누굴 위해서인가요? 가족을 위해서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는 다 내려놓고 가족을 위해서 조금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결심을 하시고 완주로 내려가십니다. 그 회사를 그만두시고 완주에 내려간 이유가 뭡니까? 물어봤더니 뭐 아버님의 고향이 근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공기가 너무 좋아서 천식은
환경이 좋아야 되죠. 그래서 완주로 내려갔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완주로 내려가서 이 제너럴 바이오라는 연구소를 설립을 하게 됩니다. 연구소를 왜 설립을 했냐면 이분이 LG를 그만두실 때 같은 LG에서 연구를 하시던 이런 부장님들이나 이 급이 높으신 연구원분들이 서정훈 대표님처럼 같은 비슷한 생각을 하게 돼서 우리도 그냥 그만두고 그냥 당신을 따라가고 싶다라고 해서 따라 나오셨대요. 그분들을 같이 먹여 살려야 되고 또 가족이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집한 돈 3억 원을 갖다가 제너럴 바이오라는 연구소를 2007년도에 설립을 했어요. 3억 원 전 재산 3억 원이었대요. 그 설립한 회사가 현재 자산 가치 4천억의 제너럴 바이오가 됐습니다. 12년 만에 3억 원짜리가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게 되는데요.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여기 수상 내역을 잠깐 보여드리면 서정훈 대표님의 특징이 뭐냐면 제너럴 바이오 특징은 국가로부터 어마어마한 인증을 받았다는 거예요. 공신력이 있는 그런 증거들이 많다. 그래서 막 대표님이 좋아요. 우리 대표님 최고예요. 이런 말 너무 많이 듣거든요. 근데 그게 그분 말이에요? 객관적인 얘기예요? 그분 말이에요. 그분 말. 그게 왜 객관적이에요? 다 대표님 최고라고 하죠. 근데 객관적인 증거가 있냐 이거예요. 근데 서정훈 대표님 제가 놀랐던 게 뭐냐면 우리나라 네트워크 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오너 중에서 대통령 표창 및 국무총리상을 받은 유일한 오너가 서정훈 대표님이란 걸 알고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이제 상장들, 표창장들, 인증서 등이 국가로부터 받은 게 약 200여 장 정도 있습니다. 뭐 다들 집에 100여 장 정도 있으신가 봐요. 이렇게 안 놀라시는 거 보니까. 네. 뭐 다 받으셨죠? 그냥 심심하면 하나씩. 네. 저희 대표님도 한 200여 장 정도 받으셨습니다. 네. 이분이 이제 이 정도의 기업을 운영하다 보니까 KBS 9시 뉴스, 6시 뉴스, MBC 뉴스 등의 이 내용이 보도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 뉴스 영상 제가 편집을 짧게 했는데요.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북 경제를 이끌어갈 강소기업을 살펴보는 기획보도 시간입니다. 지역에서 나는 친환경 재료에 바이오 기술을 접목해 만든 제품을 해외 수출까지 하는 사회적 기업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코스닥에도 상장할 계획입니다. 박형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쌀 추출물과 허브 등을 섞어 만든 세정제를 용기에 담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FDA, 미국 식품의약국으로부터 무독성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 사회적 기업은 세정제를 비롯해 기능성 화장품 등 100여 개 친환경 제품을 세계 35개 나라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나는 친환경 재료를 쓰고 있으며 자체 바이오 기술을 접목해 만든 제품을 국내는 물론 세계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직원 대부분이 장애인과 취약계층이며 번 돈은 다시 지역 주민을 고용하고 다른 사회적 기업의 기술 개발을 돕는 데 쓰고 있습니다. 네, 이 뒤에 마저 영상을 찾아보시면 서정훈 대표님의 인터뷰 영상이 나와요. 이분은 KBS, MBC 9시, 6시 뉴스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영상에 나온 이유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사회적 기업이에요. 제너럴 바이오에 대한 설명을 제가 요약해 드릴게요. 첫 번째, 제너럴 바이오는 천연 친환경 제품을 약 100여 가지 정도를 만드는 기업이다. 두 번째, 그 기업을 국내에만 파나요? 해외에 수출을 하나요? 네, 해외 뉴스에 나온 대로 의하면은 전 세계 35개 나라에 수출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뭐냐면 이 기업이 사회적 기업이다. 공장을 가봤더니 장애인, 중증 장애인, 사회 취약적 계층이 전체 직원의 70%인 거예요. 이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건이 좋을 수 있죠. 전 세계 수출할 정도로 물건이 좋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 물건을 만드는 분이 천재나 똑똑해서 면접을 봐서 뽑은 직원이 아니라 생산하는 분들이 장애인, 중증 장애인, 사회 취약적 계층이다라는 게 굉장히 큰 이슈거리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이 제너럴 바이오는 사회적 기업이더라. 사회적 기업 이야기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훈 대표님이 이 제너럴 바이오라는 연구소를 운영하다가 어마어마한 이익을 내면서 정부가 뽑은 강소기업 안에 몇 번을 들어갔어요. 정부가 매해마다 일정한 개수의 기업을 뽑는데 거기 안에 들어갔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우연히 장애인들 마을을 만나게 되고요. 거기서 다른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서정훈 대표님이 내가
돈만 버는 삶은 이미 살아봤잖아요. 돈만 추구하고 성과를 추구하는 이번에는 장애인, 중증장애인, 사회 취약적 계층들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고민을 하셨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연구 개발로는 일을 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너럴바이오가 생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원래 연구소였는데 장애인, 중증장애인, 취약계층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생산을 직접 하시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제너럴바이오가 장애인분들을 1명, 2명, 10명 이렇게 고용하다 보니까 정부가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을 하면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해서 저희 제너럴바이오가 사회적 기업으로 2011년도에 전환을 하게 됩니다. 사회적 기업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슈퍼마켓, 커피숍, 햄버거집, 이런 모든 백화점 이런 데는 뭐라고 분류가 돼 있냐면 영리 추구하는 걸로 분류가 돼 있어요.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으로 분류가 돼 있는데, 제너럴바이오 같은 회사는 사회적 기업으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차이점이 뭐냐면 영리 추구 기업은 돈을 버는데 초점을 맞추게끔 법이 제도를 만들어서 운영을 관리를 같이 해주는 거고요. 사회적 기업은 사회에 환원하는 걸 목적으로 해서 정부가 거기에 맞추어서 다른 법으로 관리를 한다는 게 포인트예요. 사회적 기업을 하신 분들은 모든 이익금의 3분의 2 이상을 정부가 원하는 정해진 항목에만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사회를 위해서 환원을 하셔야 되고 기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 기업을 누구에게 매각을 하더라도 그 매각 비용의 3분의 2는 정부에게 귀속이 됩니다. 그런 기업이 바로 사회적 기업입니다. 그러면 한 개인의 기업인가요? 오히려 국가를 위한 기업인가요? 국가를 위한 기업이 사회적 기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 법을 따로 만들고 정권에 상관없이 사회적 기업을 무조건 후원을 하는 거예요. 그 사회적 기업 중에 하나가 제너럴바이오인데, 이제 이 제너럴바이오는 국내를 넘어서서 지금 한국을 대표하는 사회적 기업,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옆에 있는 이 비코프라는 마크입니다. 이 비코프라는 마크를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록펠러 재단이 있어요. 록펠러가 돌아가실 때 만든 재단인데, 이 재단은 인류를 위한 일을 하는데 돈을 쓰는 재단입니다. 이 재단에서 비랩이라는 감사 기관을 만들었어요. 비랩. 그럼 여기는 뭘 감사를 하는가? 기업을 감사합니다. 왜 감사를 하는가? 기업을 감사해서 이 기업의 도덕성, 아니 청렴성, 그 다음에 발전성, 그 다음 사회 환경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걸 계산을 해서 점수를 매겨서 감사 평가를 한 다음에 인증을 줘서 소비자들이 이 기업의 물건을 더 살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는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B라는 마크를 아시는 분들, 뭐 미국 사람이라든지 유럽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한국에 계신 분이라도 이 B라는 마크를 딱 보잖아요.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본인이 사시려던 물건을 내려놓고 이 물건을 일부러 가서 사주시는 거예요. 이 브랜드를 나는 본 적도 없어. 그런데 믿고 사주시는 그런 마크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마크를 따는 게 좋을까요? 안 따는 게 좋을까요? 따는 게 좋죠. 근데 이 마크를 따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대기업들이 이 마크를 따려고 하다가 실패한 케이스가 너무 많아요. 왜냐? 생산 과정에 자연의 오염을 시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천연 친환경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이 비코프라는 마크를 받기 위해서는 말도 안 되는 약속을 딱 하나 하셔야 돼요. 바로 돈을 포기하겠다는 약속입니다. 비코프라는 마크를 받기 위해서는 그 회사의 대표님께서 그 나라 그 회사의 최저임금 직원의 3배에서 5배 정도의 임금만 가져가시고 나머지 이익금을 다 포기를 하셔야 됩니다. 몇 배만 가져가요? 3배에서 5배. 평균의 3배가 아니라요, 최저임금자의 3배입니다. 최저임금자. 그러면 이런 기업들은 나머지 돈은 다 어디다 쓸까요? 본인 기업들이 추구하는 방향에 맞게, 환경이면 환경, 사회 문제면 사회 문제, 장애인 문제면 장애인 문제, 이런 데에다가 다 기부를 하는데 써버리는 그런 기업이라는 마크가 바로 저 비코프라는 마크입니다. 이 마크를 따는 게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너럴바이오 서정훈 대표님은 작년도 기준으로 월 460만 원 정도의 이익금만 가져가시고 주주배당도 받으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너럴바이오 설립 이래 4천억이 되든 4조가 되든 본인이 가져갈 수 있는 돈은 월 460만 원이 끝입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기업이고 빅코프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을 정부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할 수밖에 없죠. 예, 이 마크만 딴 것만 갖고서도 저희가 굉장히 자랑을 많이 해드릴 수가 있는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빅코프라는 기관에서 이런 기업들을 쭉 뽑아서 전 세계에 찾아봤더니 약 2,200여 개 정도의 기업들이 이 빅코프라는 마크를 땄고요. 대한민국에서는 조금 부끄럽게 또 약 7개의 기업밖에 이 마크를 따지 못했습니다. 2,200개 중에 대한민국이 차지하는 건 7개예요. 그 중에 하나가 제너럴바이오인데 다행히 이 제너럴바이오가 한국의 자존심을 살려줬어요. 왜냐하면 작년도 기준으로 빅코프에서 발표한 전 세계에서 가장 존경할 만한 기업들 순위 쫙 나왔을 때 거기에 4위에 제너럴바이오 사우스 코리아라고 나왔기 때문이에요. 괜찮지 않나요? 네.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선정한 전 세계에서 가장 존경할 만한 회사 4위에 이 제너럴바이오가 랭크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이 우리나라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교육용 좋은 모델로 선정이 돼서 실제로 서울특별시 교육청에 들어가셨어요. 고등학교 2학년 사회적 경제 워크북 교재를 찾아보시면은 이 원본을 그대로 다운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대로 교과서를 그대로 거기에 보면은 제너럴바이오가 나와 있습니다. 제너럴바이오가 경제책에 나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제너럴바이오만 갖고서는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 안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 때문인데 제가 작년에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교육청에서 이 직후부로 연락이 왔다는 내용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연락이 온 거예요. 아니 그래서 네트워크 회사에 뭐 연락할 일이 뭐가 있어요. 저희가 뭐 사고를 친 것도 아니고 근데 뭔가 하고 봤더니 직후 사업하시는 분들이 서점에 가서 이 고등학교 2학년 사회적 경제 워크북을 하도 사가지고 책이 없다는 거예요. 좀 그만 좀 사라. 어른들이 왜 이렇게 사냐. 그래서 왜 사냐고 제가 이제 물어봤더니 이제 사업자분들한테 여기에 직후비 실렸다는 거예요. 다단계 회사인 직후비 교육청에 교재에 실렸다는 거예요. 뭐라고 실렸냐면 사회적 기업 땡땡 바이오가 공정 다단계 유통회사 지땡과 동반 성장을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한 페이지에 걸쳐서 회사 소개, 제품 소개, 브랜드 이름까지 여기 다 소개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불가능했던 일일까요? 불가능했던 일이에요. 돈 준다고 실어주나요? 말도 안 되죠? 서울특별시 교육청이. 네, 그런데 이런 일이 2년 연속으로 벌어졌습니다. 왜 직후비라는 회사가 공정한 다단계라고 소개가 됐냐? 왜 고등학생들한테 그거를 가르치고 있냐 이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제너럴바이오와 직후의 관계성인데요. 제너럴바이오와 직후. 제너럴바이오는 굉장히 뛰어난 제품을 전 세계에 수출을 하고 있던 기업입니다. 이 기업에서 이 직후비라는 회사를 만들게 된 계기가 하나 있었는데요. 열심히 물건을 만들어서 전 세계 수출을 하다 보니까 이 물건이 좋다고 소문이 났대요. 소문이 나면서 다른 유통회사들, 네트워크 회사들, 내가 기술이 없이 남이 만든 물건을 갖다 팔기만 해도 차릴 수 있는 네트워크 회사들, 방판 회사들의 오너분들이 제너럴바이오 물건이 괜찮다던데 우리도 갖다 팔아보자라고 해서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아시아 기업, 해외 서양의 기업까지도 찾아와서 제너럴바이오의 물건, 원료, 완제품을 갖다가 그쪽 브랜드로 갖다 파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제너럴바이오의 서정훈 대표님은 대표님이시지만 연구원이시죠. 그래서 스스로 강의 초대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국내 어떤 네트워크 회사에 초대를 받아서 강의를 했었습니다. 가서 제너럴바이오 사회적 기업 우리 물건을 만들게 된 배경 이런 걸 쭉 설명하셨겠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뒤에서 사업 설명을 듣던 그 네트워크 회사의 사업자분들이 일어나서 삿대질을 하고 욕을 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서정훈 너도 그래봤자 똑같은 새끼야 이런 욕을 했대요. 강의 중에. 만약에 여기서 어떤 분이 일어나서 저한테 그러시면 저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네, 울어요? 너무 황당했겠죠. 아니 나는 내 돈도 포기하고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주주배당까지도 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냐? 찾아가서 나중에 물어봤더니 얘기가 이랬습니다.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란 직거래 유통으로서 시중보다 가격이 저렴해야 되는데
비싸다는 거예요. 비싸다. 자기들이 경험했던 모든 네트워크 회사들이 비싸다. 가격이. 왜 비싸냐? 오너랑 제조회사가 모두 욕심을 부려서 시중보다 더 비싸게 받아먹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너럴바이오는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안 그랬죠. 최저임금자의 3배밖에 못 가져가는데 가격을 높여서 뭐합니까? 그 말도 안 된다라고 해서 뒤에서 조사를 했더니 실제로 제너럴바이오가 납품한 제품은 네트워크나 다른 유통에 들어가기만 하면 5배, 10배 가격에 팔린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너럴바이오 서정훈 대표님이 그분들과 밤새 토론을 하면서 얘기를 들었대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당신이 정말로 사회적으로 불쌍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기업을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가라면 우리 같은 유통을 하는 유통업자들이야말로 당신이 모르던 사회 취약계층이다. 경제적 취약계층. 지금 고개를 끄덕이신 분들은 다 과거의 경력이 있으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를 위한 기업도 하나 만들어줄 수 없겠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정훈 대표님이 3년 동안 많은 네트워크 CEO들 만나면서 지쿱이라는 회사를 세울 결심을 하게 되고요. 지쿱이라는 회사를 세울 때 회사 법인 조항을 어떻게 정할까를 놓고 고민을 하면서 많은 사업자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때 공통적으로 나왔던 의견이 뭐냐면 다들 회사가 비슷비슷하다 이런 의견이 있었대요. 모든 네트워크 회사는 다 비슷비슷하다. 자기들 눈에는 오너의 마인드가 틀리다, 제품이 틀리다, 파는 방식이 틀릴 뿐이지 목적성이 똑같다는 거예요. 목적성. 목적은 뭔가요? 네, 오너와 기업 자체와 주주 배당이 기업 운영 목적이라는 거예요. 군인의 목적은 전쟁을 대비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만약 회사를 만들어준다면 이 목적이 다른 회사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목적이 다른 회사. 그래서 오너와 회사와 주주들이 모든 이윤을 다 포기한 그런 회사가 만약에 생긴다면 너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이 말이 되나요? 안 되나요? 지금 듣고 계신가요? 이게 외국 가서 강의하는 느낌인데요, 제가. 네. 말이 되나요? 안 돼요? 네,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치킨집 하나 차려주세요. 이유는 10원도 가져가지 말고.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도 안 되죠? 이제 좀 안 되죠? 네, 그런 부탁을 했는데 그 얘기를 들은 서정훈 대표님이 본인이 아니면 이 일을 할 사람이 없겠다. 반대로 얘기하면 나는 이 일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쿱이라는 회사의 법인 조항이 멋지게 쓰여지기 시작하는데요. 이 법인 조항 때문에 다른 유통회사 오너분들이 잠을 못 잔대요. 이 지쿱 때문에 뭐라고 했냐면 일단 약속을 했죠. 나는 지쿱에서 이윤을 가져가지 않겠다. 주주 배당 가져가실 거 아니냐, 임금이 문제가 아니냐 약속을 합니다. 본인 주식을 다 갖고 있는데 최대 주주, 특수 관계인, 친인척 모두에게 주주 배당을 아예 금지한다. 주주 배당 금지. 그러면 이윤을 가져가요, 안 가져가요? 못 가져가요, 못 가져가. 법인 조항에 등록하셨으니까. 그리고 나서 지쿱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익금을 그러면 어디에다 쓸 건지를 또 따져봐야 되죠. 모든 이익금의 90%는 사업자들이 벌어준 거기 때문에 사업자들을 위해서 전부 재투자를 한다. 모든 이익금의 90%는 나머지 10%는 저희가 투자를 받았는데 정부기관이나 벤처기관에 투자금의 원금을 갚는 데 쓰거나 아니면은 사회에 재단을 만들어서 환원하는 데 써버리고 모든 이익 배당을 끝내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지쿱이 돈을 벌면 그 돈은 누구에게 다 돌아가게 돼 있나요? 그 혜택이 사업자, 소비자, 그 다음에 국민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최초로 회사 자체가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 유통회사가 생겼습니다. 거기가 바로 교육청이 공정한 다단계 회사다라고 평가한 지쿱이라는 회사입니다. 회사 괜찮나요? 안 괜찮나요? 괜찮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서정훈 대표님이 작년 10월이죠? 10월 30일에 식사를 하셨어요? 누구랑 했냐? 네. 네. 그분과 식사를 하셨어요. 어디서 했냐? 전라도청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전라도 전체에 가장 유망한 기업가들을 한 10몇 명을 딱 뽑았는데 거기에 서정훈 대표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고 오셨죠? 대통령님과. 그 다음에 이게 뭐죠? 네, 2018년 12월 28일 날 조선일보 1면에 서정훈 대표님이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괜찮지 않나요? 네, 지쿰이 사실이라는 증거가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어요. 계속해서 이 지쿰이 정말 올바른 길을 가고 있고 저희가 어떤 다른 목적을 숨겨놓고 운영하는 게 아니란 증거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증거 자료들 제가 보내드렸고요. 네트워크 회사 오너의 얼굴이 이런 신문 일면에 대놓고 나오는 건 전 태어나서 처음 봅니다. 뭐 아직 몇 살 안 먹었지만, 네, 다른 분들 못 보셨죠? 네. 이런 회사가 이제 제너럴바이오와 지쿰이라는 회사다. 그러면 이제 물건을 봐야 돼요. 이게 사실이라면 제품의 가격을 봐야 된다라고 저는 봤어요. 소비자의 입장을 이제 봐야 되죠. 제품을 살펴봤더니 가격이 너무 저렴한 이유를 먼저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원스톱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봤던 많은 유통회사들은 단계가 이렇습니다. 제품을 만드는 연구원들이 따로 있어요. 연구기관이. 연구 마진 남겨야 돼요, 안 남겨야 돼요? 남겨야지 개발비가 다시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제조하는 공장은 또 따로 있어요. 연구원들이 공장을 갖고 있진 않으니까 공장에서 제조 마진을 남겨야 됩니다. 그 다음 유통회사에서는 유통 마진을 남겨요. 이래서 최소한 3번의 마진을 가져가는데 제너럴바이오는 원래 연구소로 시작하다가 장애인, 중증장애인, 취약계층을 고용하다 보니까 제조를 하게 되고 유통하는 분들이 또 안타까워서 유통회사도 차리게 됐다는 거예요. 이 한 회사죠. 이 세 개가 자회사, 모회사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단계에서 나는 장애인, 중증장애인, 취약계층들에게 월급만 줄 수 있다면 더 이상의 이익금은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이 유통 과정을 끝내겠다. 한 번만 이윤을 가져가서 이걸 원스톱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만들어 파는 게 쌀까요? 사다 파는 게 쌀까요? 네,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케어셀라라는 브랜드입니다. 케어셀라라는 거는 세포를 낫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 제너럴바이오가 지쿰을 만들기 전부터 많은 성형외과, 피부과, 피부관리샵, 그 다음에 TV 홈쇼핑 같은데 납품을 하던 브랜드가 있었어요. 그 브랜드 이름이 케어셀라예요. 케어셀라 원래 있던 브랜드예요. 이 케어셀라에 리프팅 겔이라는 제품이 있는데요. 제품 몇 가지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주름을 10분 만에 쫙 제품입니다. 더 이상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제가 잡혀가니까. 네. 그래서 나이를 숨길 수 없는 주름이 어디 주름이에요? 목주름이죠. 이 목주름에 케어셀라 리프팅 겔을 이렇게 싹 발라주셔야 됩니다. 발라주시고 10분에서 15분 정도 지나시면은 이걸 바르신 분이 옆 사람을 막 때려요. 아파서 이게 막 얼굴이 어마어마하게 쫙 당겨지면서 이 말도 못하고 눈도 안 감겨요. 막 이렇게 돼가지고 막 쳐요. 막 씻어야 된다고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놔뒀다가 물세안을 한번 싹 해주시면요. 목주름, 눈가주름, 얼굴주름, 팔자주름부터 해서 딱 봤을 때 어머나 웬 딸이 와 있어. 막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 제품이 이 제품이에요. 네, 제가 과장하지 않아요. 네. 그런 제품인데 이런 제품이 제너럴바이오에서 원료를 만들어서 수출하는 제품인데 피부 관리샵에서 주름 관리할 때 쓰는 거예요. 지쿰만 이걸 파냐? 아니에요. 다른 회사도 있어요. 네트워크 회사만 따져보면은 N사가 있어요. N사. N스킨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서도 이런 주름 쫙 펴지는 제품이 있고요. 그 다음 J사가 있어요. J사. 제이네스. 모르셔도 돼요. 다 오늘 순수한 분들 오셨으니까 그런 데서도 파는데 이것과 거의 동일한 제품이 어디 있나 봤더니 이 글로벌 연매출 1조 5천억 정도를 올리고 있는 제이사에서 저희가 만드는 케어셀 리프팅 겔과 거의 동일하다. 연구원들이 봤을 때 그런 제품을 취급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의 제품을 제가 직접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이런 제품이 있는데 이 제품이 15mm에 81,000원 정도 가격에 이렇게 팔리고 있는 걸 봤습니다. 주름 펴는 제품 얼마예요? 15mm에 81,000원. 비싼가요? 저렴한가요? 네, 거의 반은 모르시는 것 같아요. 10배로 늘려볼게요. 곱하기 10. 150mm에 81만 원. 로션 큰 거 한 병에 81만 원. 저렴한가요? 비싼가요? 같은 얘기인데 이제 비싸죠. 네, 비싸죠.
네, 왜 비싸냐? 방금 저 제품은 동영상을 제가 봤거든요. 눈가에 바르면 1분 만에 주름이 없어져요. 딱 1분. 그래서 1분의 기적이에요. 별명이 1분의 기적. 우리 것도 1분 만에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물론 그분들처럼 드라이기로 말려야 됩니다. 1분 동안. 네. 근데 그 제품을 저희가 봤을 때 지쿱이 만드는 케어셀 리프팅 겔이 오히려 조금 더 좋은 개선된 점도 있다라고 생각해서 출시를 했죠. 저희가 만든 제품을 저렴하게 팔까요? 비싸게 팔까요? 네, 진짜 원스톱 시스템으로 해보자 해서 타사에서 8만 원대에 파는 제품이 지쿱을 만나서 조금 저렴하게 3,150원에 출시가 됐습니다. 싼 건가요? 아주 싼 건가요? 아주 싼 거죠. 네. 그 다음에 또 다른 게 있어요. 사람의 얼굴이 8주 만에 이렇게 변했습니다. 8주 만에 실제로 제 소비자, 우리 소비자 사진이에요. 이 사진의 주인공은 멍게였어요. 전에는 멍게였는데 지금은 도자기가 됐어요. 이렇게 되시는 이유가 뭐냐면 천연 박피 때문인데요. 천연 박피는 피부를 벗겨낸다는 거예요. 레이저 박피, MTS 롤러 많은 시술이 있는데 부작용이 심해요. 막 2주 동안 햇빛 보면 안 되고 막 그런 게 있는데 부작용이 제일 적은 게 천연 물질로 하는 천연 박피인데 이 천연 박피를 의사들이 시술을 해주실 때 1회에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근데 1회만 해서 얼굴이 이렇게 변한다면 말도 안 되죠. 최소한 10회는 해주셔야 돼요. 일반인들이라면 10회 일주일에 한 번씩 10주 코스로 해서 200만 원을 딱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이 원료는 저희가 만드는 이 박피의 원료는 태평양 새우가 살고 있는 해초 집에서 추출하는 건데 그걸 의사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정모를 태평양에서 해서 원료를 캐오실까요? 제너럴 바이오에 주문을 해서 쓰실까요? 그쵸? 네. 대답 못 하시는 분들은 지금 잠깐 주무시는 거죠? 네. 의사분들은 만들어 쓰는 게 없습니다. 사다 쓰는 거죠. 시술만 해주시는 거예요. 자격증이 있으니까 만드는 건 제조회사가 만들죠. 제너럴 바이오가 이 물질을 전 세계 최초로 개발해서 국내에 60-70%를 거의 독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저희가 개발했던 물질인데요. 이 물질을 저희가 피부과나 전 세계 수출을 하다가 이제 직접 팔기 시작했습니다. 1회에 20만 원, 10회에 200만 원을 받아야 되는 이제 천연 박피가 지쿱을 만나서 조금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1회에 4,950원, 10회에 49,500원에 출시가 됐습니다. 이 싼 건가요? 아주 싼 건가요? 계산이 잘 안 되시나요? 네. 그래서 사람이 박피를 하는데 정말 웬만한 밥 한 그릇 값에 박피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친환경 제품 얘기를 제가 조금 해야 됩니다. 가격이 싸다는 느낌이 이제 오시나요? 가격이 진짜 싸구나. 근데 가격만 싼 걸로는 소비자들이 먹히지 않아요. 소비자들이 원하는 건 품질이 좋으면서 가격이 싸야 되고 성분이 좋으면서 가격이 싸야 되는 거거든요. 화해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화장품을 해석하다는 어플로서 현재 TV 언론사에서 그 다음에 많은 아침 건강 방송에서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 어플 얘기를 합니다. 화장품을 해석하다라고 해서 얼마 전에 또 한국경제신문 1면에 화해 애플과 이 앱과 그 다음에 여기 대표님의 얼굴이 나왔어요. 젊으시죠? 이 화해라는 어플은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다운로드 수 600만 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600만 건. 600만 명이 이 어플을 다운로드를 받은 대한민국 1등 화장품 검색 어플입니다. 이 어플은 뭐냐면 우리나라 성형외과, 피부과 같은 데서 이제 봤더니 TV에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시중에 판매되는 화장품의 이 전성분표를 보시면 파라벤이라는 물질이 들어있는 제품들 있습니다. 내용물이 변질되지 말라고 첨가하는 일종의 보존제인데 최근 여성들의 유방암 증가 추세가 바로 이 파라벤 때문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서 유방암 학회가 정부에 역학조사를 제안한 것으로 저희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네, MBC에서 뭐라고 시작했나요? 오프닝을? 화장품의 전 성분표를 보시면 파라벤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얘기를 했죠. 파라벤이 뭔지 아세요? 모르시죠? 그게 문제예요. 다 아시네요. 다 들었으니까 아시는 건가요? 네. 그런데 화장품이나 이 생활용품이나 이런 거 제품들을 보면은 뒷면에 깨알 같은 글씨로 쫙 써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읽어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왜? 파라벤, 트리클로산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으니까 이게 뭐예요?
막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해석해주는 어플을 만든 게 화해라는 어플이에요. 트리클로산은 과학자들이 실험 결과 어떤 해를 끼치는 성분이다라고 나온다는 거예요. 내용이. 그래서 참고로 아까 화해 앱에 보면은 신문 기사에 뭐라고 나오냐면 대기업들이 이 어플을 너무 싫어해서 영업 방해라는 내용 증명서까지도 엄청 많이 이게 막 고소가 들어갔어요. 영업 방해다 우리 기업들. 그런데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안 걸립니다. 시중에- 왜냐? 그 회사들이 집어넣었다고 하는 그 성분을 갖고서 얘기를 하는 거지 이 제품을 비방하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 내용을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MBC에서 뭐라고 나왔냐? 우리나라가 1등을 많이 하고 있죠. 안 좋은 것도 1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살률 1등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최근에 또 1등 된 게 뭔지 아세요? 여성분들 유방 절제율 1위입니다. 유방 절제율, 암에 걸려서 자궁 적출률 1위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자궁암, 유방암 걸리는 여성은 대한민국 여성이에요. 좋은 나라죠. 그 왜 그러냐 이거 왜 그러냐 이게 이제 나온 거예요. MBC에서 뭐라고 나왔냐? 유방암 환자들의 가슴을 절제하고 나서 조직 검사를 했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99%의 유방암 환자 가슴 속에서 화장품, 샴푸의 원료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샴푸랑 화장품의 원료가 어디서 나와요? 가슴 속에서. 가슴 속에서. 제가 여쭤봤어요. 처음에 이거 알고 이렇게 여성분들한테 샴푸를 가슴에도 바르시나요? 아니죠. 네, 왜 그러냐? 경피독이라는 거예요. 경피독. 그래서 경피독이 뭐냐면 피부를 통해 침투되는 독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독은 간에서 해독을 해요. 경구독이라고 합니다. 몸으로 배출을 하는데 피부에 집어넣고 샴푸를 바르시고 향수를 뿌리고 하는 모든 것들은 피부로 흡수가 돼서 혈관으로 들어가서 장기까지 들어가는데 5초에서 8초가 걸리지 않습니다. 생리대 난리 난 거 기억하시나요? 생리대가 왜 위험한가요? 먹는 것도 아닌데 피부에 닿아 있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겁니다. 그거 피부로 들어가는 독이 먹는 독보다 수십 배 위험해요. 뱀독은 왜 위험해요? 네, 물려서 혈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모든 우리가 피부에 접촉하는 물질은 피부 속으로 들어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에서 발표가 나왔는데 미국의 암 예방 협회에서 뭐라고 했냐면 사무엘 의장님께서 지구상의 암 환자의 75%는 화장품, 생활용품 때문에 암에 걸린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나라가 못 살 때보다 잘 살 때 암 환자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다. 왜? 돈이 많이 생겨서 향수도 뿌리시고 염색도 하시고 비누도 쓰고 세탁세제, 주방세제, 바디워시, 비누, 그다음 치약 이런 것들을 다 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은 가면 갈수록 암 환자 비율이 올라간다.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천연이 있냐 없냐가 문제인데 지쿠베 제품입니다. 그 전에 보여드릴게요. 자, 경피독 봤죠? 그럼 경피독이 사실인지 아닌지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이 화해라는 앱에 들어가서 가정에서 쓰고 계시는 화장품, 샴푸, 애기용품 모든 브랜드 다 검색해 보세요. 다 나옵니다. 예를 들면은 무슨 크림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매출이 큰 화장품 회사에서 가장 매출 1등 공신을 하는 이 RG2 같은 3성분을 많이 넣었다고 유명한 시리즈예요. 혹시 뭔지 아시나요? 네, 저는 모르겠어요. 네, 근데 그 제품인데요. 여기 밑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20가지 주의 성분 7개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뭐냐? 20가지 화해에서 뽑은 금지 성분이 있는데 그 중에 7가지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뭔지 보겠습니다. 이걸 클릭해 보면은 전성분표가 나와요. 이런 성분들이 들어갔다고 뒤에 나와 있어요. 하나도 모르죠. 글리세릴 디스테아레이트. 뭔 소리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뭐만? 금지 성분만. 좋은 성분은 해석해드릴 필요가 없어요. 나쁜 성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부터 걸러야 되거든요. PEG 눌러봤습니다. 뭐라고 나오냐?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PEG는 간장과 신장을 망가뜨릴 수 있는 알러지 유발 물질이다. 근데 이게 이 화장품에 들어가 있다. 간장, 신장이 한번 망가지시면 평생 투석을 하고 사셔야 됩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여기에 따로 차고 사셔야 돼요. 소변 주머니 이런 거 신장 투석하고 그 다음에 백화점에서 파는 브랜드죠. 뭐 랑땡, 시세땡땡 막 이런 것들 있죠. 예, 유해 성분 4개, 5개씩 들어있는 좋은 브랜드예요. 그걸 이렇게 보시면
메칠파라벤이라고 해서 피부 염증, 알러지, 기미, 주름의 원인이 되며 대표적인 내분비 장애 물질로 점차 화장품에서 사용을 줄이고 있는 대표적 위험 성분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 조금 해석을 하자면 발암 물질, 불임 물질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방 에어 샴푸입니다. 고양 샴푸인데요. 4가지 유해 성분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소듐 라우레스 설페이트라는 성분은 피부를 통해 침투가 쉬워 심장, 간, 배, 뇌에 5일 정도 머무르면서 혈액으로 발암 물질을 보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피부 건조를 일으키고 백내장의 원인이라고 알려져 있다. 특히 어린이 눈에 상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걸 본 손자, 손주가 있는 할아버님, 할머님 아니면 내 자녀가 있는 어머님, 아버님께서 이걸 쓰실까요? 찝찝해서 안 쓰실까요?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저도. 그런데 지쿱을 보여주는 거예요, 케어셀라. 깜짝 놀란 거예요. 뭐 때문에 놀랐냐? 유해 성분이 없는 거예요. 뭐야? 왜 없어? 방부제라며 파라벤은. 근데 그것도 없어요. 왜 없냐? 비싼 천연 방부제, 천연 유래 물질을 집어넣기 때문이에요. 단가가 4배 반이 더 높은 천연 방부제가 있는데 그걸 넣으면은 원가가 많이 들어가고 이익을 포기하셔야 되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쿱은 처음부터 그렇게 가겠다. 그래서 나온 제품이 천연 기초 5종 화장품인데요. 이 5종 화장품이 타사에서는 100% 천연의 5종 화장품이라면요. 아까 화학 성분 들어간 게 한 개에 45만 원이었거든요. 한 개. 저희는 이게 병원에서는 약 150에서 200 정도에 팔리는 세트입니다. 근데 지쿱에서 정말 저렴하게 팔겠다 해서 무료 회원 가입하신 분한테 99,000원에 출시를 했습니다. 99,000원. 몇 개예요? 5개. 이 싼 거예요. 아주 싼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성분 비교를 해보신 분들이 기절초풍한다 해서 기절초풍 5종 세트. 저희는 이 기본의 기초가 아니에요. 네, 줄임말입니다. 네, 이런 게 있고요. 자, 타사에서 정말 좋은 제품이 많죠. 바르는 보톡스 화장품. 근데 유해 성분이 있어요. 너무 아쉬워요. 그다음 가격이 비싸서 잘 못 쓰겠어요. 지쿱은 좋은 유통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벤치마킹을 해서 업그레이드해서 저렴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천연으로 바꿔서 양을 늘려서 가격이 저렴하게 4분의 1 가격에 줄기세포 저희가 국책 프로젝트를 대형 과제를 또 따냈죠. 네, 그래서 줄기세포 원천 기술이 있는데 타사에서 유해 성분 집어넣어서 파는 한 상자에 60만 원짜리 줄기세포가 있다. 그럼 지쿱에서는 이거를 15만 원 정도에 100% 천연으로 바꿔서 유통을 하겠다. 타사에서 좋은 미스트가 있다. 그럼 지쿱도 이거를 뭐 4분의 1, 5분의 1 가격에 업그레이드해서 성분을 판매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매직 캡슐, 사람의 얼굴을 10분 만에 짝짝이로 만들 수 있는 굉장한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N사에서 100만 원 세트로 얼굴, 몸 따로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 거 써보신 거기 출신 분들이 너무 좋다. 아니 왜 이렇게 좋냐? 이걸 대고 있으면 물리치료 기능 비슷하게 막 떨려요. 몸이 막 덜덜덜덜. 그래서 뭐 하세요? 이랬더니 이걸 대고 있으면 이게 근육이 자극이 되고 림프관이 풀리면서 여러 가지 근육 마사지 효과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100만 원짜리가 만약에 지쿱을 만났다. 업그레이드해서 16만 원 정도의 세트로 사실 수 있게 나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장품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면 좋고요. 샴푸 같은 생활용품도 천연이겠죠? 지쿱은 650ml 천연 제품인데요. 여기 수석 미용사 분이 제 산하에 오셨는데 수석 디자이너, 헤어 디자이너 천연 샴푸를 누구한테 추천하냐면 애기 엄마들한테 추천한대요. 애기 엄마들 염색 안 하죠? 파마 안 해요? 안 좋은 거 다 알아요. 요새 젊은 분들. 샴푸도 천연 쓰려고 해요. 얼마냐? 20만 원이래요. 천연 샴푸 20만 원. 그런데 지쿱을 왜 하시게 됐냐? 지쿱 천연 샴푸가 성분이 너무 좋은데 13,000원. 650ml. 이해가 되시죠? 네. 그다음에 건강식품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지쿱 화장품 괜찮다 안 괜찮다? 네, 너무 괜찮다. 건강식품입니다. 건강식품 저희 주력 상품 CK입니다. CK는 TV에 요새 유행하고 있는 그런 성분인데요. CK는 컴파운드 K라는 이름의 약자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건강식품 원료는 삼이에요. 홍삼, 인삼, 흑삼, 수삼, 장내삼 다 드시죠? 삼을 드시는 이유는 그 안에 있는 성분을 흡수하기 위해서지
맛을 즐기기 위해서는 아닌 거예요. 건강을 위한 거니까.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과학자들이 인체 실험을 한 결과 깜짝 놀랄 결과가 나왔어요. 실험이 뭐였냐? 먹이고 나서 몸에 무슨 변화가 있나 봤는데 변화가 거의 없는 거예요. 홍삼을 드셨는데 몸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뭐야 이거? 왜 이래? 나중에 조사를 계속하다 보니까 이상하다. 소변을 받아보자. 소변 검사를 했더니 입으로 들어간 삶에 있는 유효 성분인 사포닌의 99%가 소변으로 빠져나오더라는 거예요. 소변으로. 드셔봤자 우리 부모님 드려봤자 효과가 있다 없다? 없다. 저 바다에 물고기한테 주는 거랑 똑같다. 다 그냥 내려가니까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왜 그러지? 조사를 해서 밝혀냈습니다. 뭐냐면 사포닌이라는 성분은 이렇게 덩어리가 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입으로 먹는 거는 관계없이 이 장에서 흡수를 해야 되는데 장에서 얘를 못 먹어요. 너무 덩어리가 크니까 우리 세포가 그냥 얘를 버려요. 패스. 분해가 안 됐어. 패스. 그런데 1%는 흡수가 돼요. 왜 되냐? 이걸 분해할 수 있는 미생물이 아주 극소수지만 있어요. 그 얘네는 이 사포닌이 막 버려질 때 하나라도 어떻게든 붙잡아서 막 분해를 시켜요. 그래서 우리 주인이 흡수할 수 있도록 장으로 흡수를 시켜요. 그 흡수되는 성분의 이름이 뭐냐면 바로 최종 대사 사포닌 컴파운드 K입니다. 다른 이름을 뭐라고 붙이냐면 흡수성 사포닌 컴파운드 K예요. 흡수성 사포닌 컴파운드 K란 얘기는 거꾸로 보면은 다른 사포닌은 뭐라는 거예요? 흡수가 안 되는 비흡수성 사포닌이라는 거예요. 결론이 났습니다. 아무리 좋은 삼제품을 드셔도 컴파운드 K로 분해되지 않은 성분은 인간이 먹을 수 없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성분이다. 자, 그럼 문제가 생겼어요. 컴파운드 K가 어디에 있냐 이거예요. 컴파운드 K를 찾았습니다. 어디에서 찾았냐? 산삼에서 찾았습니다. 홍삼, 흑삼, 장내삼 아무 데도 없어요. 산삼이 40년 이상 자연에서 묵었을 때 산삼에 미생물이 다 붙어서 번식을 하게 되고 그 미생물들이 삼에 있는 성분을 분해를 시켜서 컴파운드 K화 시킨다는 걸 알게 되면서 과학자들이 더 난리가 났어요. 산삼의 비밀이 밝혀진 거예요. 이 지구상에서 가장 귀하고 비싼 약 원료가 뭘까요? 약재가 산삼입니다. 버섯도 아니고요. 어떤 뭐 바다에 있는 물질도 아니고요. 산삼이에요. 단일 식물로 가장 비싸고 귀한 식물, 양리 효과가 가장 뛰어난 식물. 그런데 그 산삼의 비밀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큐멘터리 나오기 시작해요. SBS에 작년에 나왔습니다. 천연물에 주목하라 글로벌 신약 전쟁이라고 해서 30분 동안 컴파운드 K만 얘기해요. 그 영상을 제가 앞에 10초만 보여드릴게요. 컴파운드 K라는 것은 일반 천연 사포닌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덩어리적인 것을 발효를 통해서 그 덩어리를 순수한 성분으로 이렇게 만든 거나 마찬가지죠. 이렇게 이제 전환이 되면은 바로 혈중에서 흡수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천연 사포닌과 CK, 컴파운드 K의 그 어떤 흡수되는 그 차이점은 수백 배의 차이가 있다고 그렇게 논문상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몇 배 차이에 있다고요? 수백 배. 일반 사포닌 3제품을 앞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드실까요? 안 드실까요? 안 드십니다. 드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뭐가 나오면 컴파운드 K 제품이 나와버리면. 이해가 되시죠? 삐삐 왜 안 쓰세요? 똑같습니다. 왜 홍삼 안 먹어? 나중에요. 몇 년 뒤에 컴파운드 K가 나왔는데 뭐하러 분해 안 된 흑삼, 홍삼을 왜 먹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컴파운드 K 제품이 나오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컴파운드 K 가격이에요. 산삼에서만 추출되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팔고 삼성제약에서도 팔고 다 파는데 가격이 비싸요. 미국에서 얼마에 파냐? 25mg에 275달러. 25mg에 그러면은 이걸 한화로 제가 한번 바꿔봤어요. 이해가 안 되니까 1g 드시는데 커피 스푼 반 스푼 1,2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드실 수 있나요, 없나요? 밥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 탁 드시면 얼마 들어갈까요? 집문서. 네, 그래서 드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가 이걸 어떻게 했냐면 국책 프로젝트로 지정을 한 거예요. 이걸 대량 생산을 전 세계 최초로 성공할 만한 기술력이 있는 연구기관을 찾습니다 했는데 누구를 만났나요? 이걸 이미 연구하고 있던 제너럴 바이오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국책 프로젝트를 받아서 전 세계 최초로 산삼에만
에서만 발견되던 컴파운드 K를 대량 생산을 하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 제품이 바로 이 제품입니다. 이 제품 괜찮죠?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미래에셋이나 다른 그 유명한 투자 기관에서 제너럴 바이오에 투자를 하고 상장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이런 물질 때문에. 그래서 꼭 드셔보시면 좋고요. 100%짜리와 20%짜리가 있는데 100%짜리는 오토십으로 월 10만 원, 20%짜리는 오토십으로 월 5만 원 꼴에 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물탄 홍삼, 물탄 홍삼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그러네요. 홍삼 넣었다 뺀 물. 그거 2, 30만 원 드실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뒤에 보면 고형분 0점 막 몇 프로, 고형분 2% 들어가 있어요. 98%는 다른 거예요. 그것도 흡수가 안 돼요. 그런 거 이제 드실 필요가 없어진다. 이거는 락파인이라는 건데요. 이번에 이 컴파운드 K만큼 좋은 제품인데 지리산 유기농 와송에서 저희가 추출한 건데요. 이 와송은요, TV를 찾아보시면 항당뇨, 항염증, 항알러지 등의 효과가 있는 굉장히 좋은 약효가 있는 성분입니다. 이걸 저희가 갖다가 이제 제품화를 시켰는데요. 이걸 왜 만들었냐면 국책 프로젝트를 받아서 만든 거예요. 저희가 작년에 받았던 국책 프로젝트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당뇨 개선 개별 인정형 식품 연구 개발 와송을 활용해서 이걸 정부가 저희가 따냈어요. 이거를 그다음에 줄기세포 그리고 감초 관련 미백 개선 비고시형 화장품 연구 개발 저희가 이걸 따내서 국책 프로젝트를 시작한다라고 나왔는데, 그 와송을 따냈던 비결이 저희가 이 제품을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랑 연결이 돼 있다고요? 당뇨 개선 개별 인정형 식품 연구 개발과 연관이 있는 성분이 바로 와송입니다. 꼭 한번 이 제품 체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이걸 개인적으로 제가 이렇게 드렸는데 한 달 만에 정상이 되셔가지고 기계가 와서 걱정이 돼서 기계를 샀는데, 기계를 사서 처음 재봤더니 식전 식후 전부 다 계속 잴 때마다 정상이 나와서 이거 도대체 왜 그런가, 이렇게 저 제품 때문인 것 같다라고 저희가 봤고요. 비타민 한 달치 6,600원, 무릎 관절에 좋은 MSM 한 달치 12,100원에 드실 수가 있습니다. 꼭 다 드셔보시길 바라고요. 다이어트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체중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들이 들어간 제품들도 있고, 그다음에 커피도 저희가 있고요. 아가 용품도 있고요. 그다음에 비누가 있습니다. 유황 비누라고 해서 유황 온천 좋은 거 아시죠? 그 유황에 거의 30배 이상의 유황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비누 한 장에. 그래서 일반 시중의 유황 비누가 한 장에 2만 원이라면 지쿰은 한 장에 3,300원입니다. 일반 시중의 비누가 유황이 5ppm이 들어가 있으면 지쿰은 450ppm을 넣습니다. 조금 과하게 넣었다. 이 비누를 만드시는 분은 중증 장애인 분들이십니다. 이분들이 은평천사원 같은 데서 저희가 계약을 맺어서 원료를 들여서 그분들이 손으로 직접 만들어 주시는 수제 비누입니다. 그래서 꼭 이 비누로 평생 바꿔 쓰시면 정말 우리나라 국민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고 우리 가족에게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치약, 11무 치약 앞으로 꼭 쓰셔야 돼요. 치약에 11가지 독성 성분인데 그걸 다 뺀 치약을 11무라고 하고요. 이마트에서 팝니다. 저희 용량 3분의 1의 가격은 5,000원 꼴이에요. 저희는 용량이 3배인데 가격은 3,900원. 꼭 쓰셔야 되고요. 칫솔도 있고, 그다음에 생리대, 그다음 수소수 정수기가 나왔죠. 네, 그래서 정수기도 이제 몸에 좋은 물을 드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수 기능은 저희가 첨가를 했고요. 그다음 수소수의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들으시면 되고요. 정수기 다들 렌탈로 하시죠? 네, 마찬가지예요. 저희도 제가 이제 설명할 때 무이자 할부로 정수기를 구매하시면 오히려 렌탈비보다 더 싸게 아예 소유를 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유전자 검사 키트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품 설명 드렸는데요. 어떤 것 같으세요? 괜찮죠? 예, 이 제품을 제가 딱 받았을 때 느낌이 뭐였냐면, 야,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정말 많은 소비자분들이 이 지쿰의 원스톱 시스템에서 나오는 비코프를 받은 천연 친환경 최저가의 기부가 되는 물건들을 써주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마지막 남은 건 뭐예요? 이걸 갖다가 제가
어떻게 이윤을 창출할 수 있을까? 제 입장에서 보상 플랜을 살펴보게 됐습니다. 일단 지쿱은 무료 회원 가입이었어요. 그게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무료 회원 가입으로 시작을 합니다. 소비자분들이 시작을 하면서 물건을 구매할 때마다 BV라는 포인트를 적립시켜 주는데 이 BV는 평생 무한대로 적립이 됩니다. 그 적립을 해서 뭘 하냐? 적립이 될 때마다 우리 이 소비자분들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돌려준다는 거예요. 더 많은 수당을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더라. 그래서 쭉 포인트가 적립되다가 마지막 단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제한 적립이 아니라 마지막 단계를 뭐라고 하냐면 투스타라고 부릅니다. 투스타. 그래서 투스타는 약 1000점이 평생 누적으로 적립된 사람을 투스타라고 하는데요. 이 투스타가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냐면 198만 원 정도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1년 동안 나눠서 사시든 뭐 저처럼 이거를 뭐 무이자 할부로 사면 똑같네, 매달 나가는 돈은, 그렇게 사시든 본인이 알아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샀을 경우에는 일반 소비자는 하나씩 샀을 때 한 개씩만 제품이 오지만 이렇게 한 번에 결제를 저처럼 하시는 분들은 회사가 이분은 정말 열성 소비자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제품을 20-30%를 추가로 받으실 수 있는 패키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씩 패키지 꼭 활용해 보시기 바라고요. 지쿱에 이제 받을 수 있는 보너스 종류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추천 보너스. 추천 보너스는 뭐예요? 추천을 해서 받는 보너스죠. 추천. 내가 누군가에게 지쿱을 추천한 거예요. 앞에 계신 제 8분에게 제가 지쿱을 추천해서 나는 비누 쓸래, 무좀이 있으니까, 나는 딸이 있으니까 생리대를 살래, 나는 샴푸, 나는 뭐 컴파운드 케이크 다 사시겠죠. 제품을 살 때마다 그분이 그 살 때 적립이 되는 BV가 있는데요. 그 포인트의 5%를 제가 소개비로 받습니다. 이게 바로 추천 보너스 5%예요. 이게 조건이 뭐냐면 무조건이에요. 조건이 뭐예요? 무조건. 조건이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 오늘 제가 한 분 소개했는데 그분이 치약 하나를 사도 저한테 몇십 원이든 몇백 원이든 몇천 원이든 무조건 추천 수당이 발생한다. 언제? 살 때마다. 그래서 뭐 몇 명을 소개해야 되고 얼마 이상을 사게 해야 되고 며칠 안에 사야 되고 뭐 좌우로 몇을 비율을 어떻게 맞춰야 되고 아무 조건이 없어요. 아무 조건이 없이 한 명 소개해서 물건 하나만 사셔도 바로 소개비가 나옵니다. 이거를 제가 얘기를 했더니 동남아시아에 계신 분들도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소개비 받는다고. 그래서 제가 소개비라고 했어요. 이게 소개비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나는 20가구를 소개했어. 그러면 20가구에서 생필품을 바꿔 쓸 때마다 5%가 일단 나한테 다 소개비로 평생 들어오는 거예요. 평생. 이마트 누구 데려가도 돈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지쿱 마트는 누구 데려가면 돈 준다. 물건 쓸 때마다 안 쓰면 없는 거고요. 굉장히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후원 보너스가 있습니다. 후원 수당은 뭐냐면 이제 저처럼 본격적으로 돈을 벌어보겠다가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후원 보너스. 지쿱은 2줄 바이너리 마케팅입니다. 왼쪽 오른쪽에 몇 명을 가입시켜요? 2명을 가입시켜서 2줄을 쭉 내려가시면 돼요. 이때 단계와 인원의 제한이 없습니다. 무한 단계, 무한 누적이에요. 그래서 100번째 소개로 나온 분이 물건을 사도 나한테 매출이 돼요. 왜? 내가 시작했으니까. 내가 시작한 걸로 소개가 나왔으니까. 10,000명이 가입돼도 제 거예요, 아니에요? 내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오늘부터 시작해서 좌우로 내가 몇 명의 소비자들을 담을 건지를 쭉 계속 만들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돈을 어떻게 주냐면 일단 왼쪽 오른쪽을 각각 계산을 해서 오늘 제 오른쪽에 계신 분들이 먹고 마신 모든 구매 포인트를 다 더하기를 해요. 다 더하기를 했더니 몇 점이었냐면 저한테 2,000점이었던 거예요. 이쪽에 계신 분들이 오늘 먹고 마신 걸 다 더했더니 3,000점이 된 거예요. 그러면 2,000점, 3,000점이 생겼을 때 작은 쪽으로 이걸 딱 잘라서 돈으로 바꿔드립니다. 그래서 2,000점, 3,000점일 때 2,000점을 기준으로 돈을 12%를 곱해서 24만 원을 지급을 해준다, 이런 얘기고요. 그럼 남아있는 포인트가 있죠. 큰 쪽에. 항상 큰 쪽은 포인트가 어떻게 돼요? 남아있죠. 작은 쪽을 기준으로 드리니까 이 남아있는 포인트를 없애버리는 회사들이 있어요. 없애버려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없애는 포인트가 아까워서 제가 없어지는 포인트가 제가 물건을 사게 돼요. 없어지는 게 아깝잖아요.
아니 내 매출인데 없어지니까. 그래서 물건을 사게 되는데 지쿰은 그런 걸 너무 싫어합니다. 사재기 이런 거. 그래서 지쿰은 이 남아있는 포인트를 다음 날로 저장시켜 드리는 걸 만들었는데 이걸 무한 2월이라고 합니다. 무한 2월. 그래서 어제 남은 포인트 1000점이 다음날 그대로 넘어와서 내가 이걸 포함해서 다시 또 수당을 받고, 그리고 남아있는 포인트는 다음날 또 그대로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후원 수당을 글로벌 원서버 원마케팅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밑에 대만, 중국, 일본, 미국 앞으로 다 열리겠죠. 지금 열린 나라가 몇 개예요? 미국, 대만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이 이제 준비 중이죠. 예, 그리고 필리핀도 마찬가지고 캐나다도 마찬가지고 프리마케팅이 다 나가 있죠. 예, 그런 나라들이 오픈이 되면은 그 나라 국민들이 1000번째 소개로 나와도 나랑 전혀 상관이 없어도 내 밑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후원 수당으로 나한테 다 들어온다. 그분이 먹고 쓸 때마다 소개할 때마다. 그 얼마가 들어오느냐? 금액에 얼마까지 들어오냐면 주당 주급으로 주당 2,500만 원까지 들어오게 돼 있어요. 안 놀라실 줄 알았어요, 제가. 물가가 비싸죠, 요새. 주당 2,500으로 조금 먹고 살기 다들 팍팍 하시잖아요. 예. 예. 월 1억 2,500인데 뭐 건물도 못 사잖아요, 그걸로는. 예, 죄송합니다. 더 못 드려서. 예, 그래서 주당 2,500만 원, 월 최대 1억까지도 받을 수 있는 수당이 바로 후원 수당이다. 보통 분들은 이걸로도 만족할 수 있나요, 없나요? 충분히 만족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여기서 다 만나자, 1억에서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모자르다고 하셨으니까 그분들을 위해 만든 게 매칭 수당이에요. 매칭 수당은 뭐냐면 내가 소개한 사람이 소비를 하는 게 아니라 사업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내가 소개한 사람이 소비를 하는 게 아니라 사업을 해버려. 그랬을 때 추가 보너스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30%, 15%, 10%, 5%가 잡혀 있습니다. 매칭 보너스. 자, 두 줄 회사의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단점. 제가 한 명을 딱 소개했어요. 제가 정말 기가 막힌 분을 한 분 가입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일을 너무 잘해서 자기가 1년 동안 사업을 해서 밑에 10,000명을 가입시킨 거예요. 10,000명을. 소개를 해서 그 다음에 그분은 한 달에 2,000만 원의 수입을 벌게 됐습니다.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죠. 내년 되면 더 벌 거니까. 그런데 옆에 있는 제 친구는 한 30명을 소개했어요. 저는 그분 한 명 소개했고 30명을 소개해서 좌우로 쫙 깔아서 한 달에 한 150만 원을 받는 거예요. 100만 원, 150만 원. 그걸 보고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그 30명이 열심히 사업해서 물건을 쓰는 것보다 제가 소개한 한 명이 1년 동안 만들어낸 게 훨씬 크기 때문에 나한테 돈을 더 주겠네라고 생각을 하고 통장을 열어봤더니 수당이 찍혀 있어요. 얼마가 찍혀 있어요? 빵원. 정산을 했는데 준 돈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본사에 전화를 한 거예요. 아니 내가 소개한 사람 한 명이 저 사람이 소개한 30명보다 일을 잘하는데 왜 나는 수당이 10원도 없냐라고 했더니 본사가 뭐라고 해요? 한 명 더 데려와서 한 줄 더 키워, 딱 이런 거예요. 한 줄만 갖고선 돈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그게 바이너리의 단점이에요. 아무리 내가 대실적적으로 큰 사람을 데려왔어도 반대쪽에 사람이 적으면 돈이 아예 안 나오게 돼 있다. 누가 누굴 데려왔는지를 전혀 따지지 않는다. 바이너리, 순수 바이너리 회사들은. 그러다 보니까 억울한 건 누가 억울해요? 소개한 나만 억울한 거예요. 소개한 나만. 그걸 보완한 게 매칭 수당이에요. 이건 뭐냐면 내가 소개한 사람이 한 명이더라도 그 사람이 일을 잘했을 때 그 공을 인정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몇 프로? 30%. 그래서 1대 30%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여성분이, 여기 맨 위에 있는 여성분이 어떤 남자를 소개한 거예요. 지쿰에 2년 3개월 전에 어떤 아주머니께서 제 위에 있었던 스폰서님이신 김영삼 그룹장님한테, GNG 그룹장님께 전화를 합니다. 지쿰이라는 회사 알아봐 해서 이분이 사업 설명을 듣고 뚜껑이 날아갔어요. 뚜껑이 날아가서 2년 동안 사업을 해서 2년 만에 월 수입이 많지는 않지만 1억 2천을 넘겼습니다. 뭐 많지는 않잖아요. 다 아무도 안 놀라요. 제가 보니까. 예. 그런데 이제 이분이
직접 1억 2천을 다 벌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많은 성공자들을 만들어냈겠죠. 사업을 하시면서 이렇게 밑으로 쭉 가입을 시켜서 성공자들을 많이 만들어냈어요. 저 같은. 그 다음에 저와 같은 사람들도 성공을 하기 위해서 밑에 또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을 가입시켜서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떻게 됐냐? 이 김영삼 그룹장님은 그 아주머니에게 몇 대예요? 1대가 됩니다. 왜? 직접 소개했으니까. 그런데 김영삼 그룹장님이 직접 소개한 사람도 있죠. 그 사람은 몇 대가 되는지 아세요? 2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소개로 나왔으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몇 대예요? 3대. 그 밑에는 4대.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얼마를 주냐? 1대가 받는 후원 수당의 30%. 2대가 받는 후원 수당의 15%, 3대 10%, 4대 5%를 주겠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몇 달 전에 제가 이제 들은 건데 김영삼 그룹장님이 1억 2천 정도 받으셨을 때 그분을 소개한 아주머님은 많진 않지만 한 4천 정도를 받으셨습니다. 많진 않죠? 네, 4천 정도. 그거 왜 받았냐? 김영삼 그룹장님을 소개했기 때문에 김영삼 그룹장님이 받는 후원 수당의 30%를 회사로부터 받아요. 두 번째, 그룹장님이 직접 성공시켜서 사업시키는 그 10명 정도 된 사업자들의 각각의 15%를 후원수당의 15%를 평생 받아요. 그 밑에 3대가 100명이 넘는데 각자가 얼마를 벌는 10%를 평생 받아요. 그 밑에 4대는 1000명 단위가 넘어가는 게 각각의 5%를 평생 받습니다. 소실적은 소비자만 있어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지금 뭘 하시냐면 이 아주머니는 열심히 기도만 하신대요. 교회 가서 무슨 기도를 해요? 우리 사랑하는 파트너님들 4대까지 전부 다 월 1억 극점 찍게 해달라고. 그럼 얼마를 받으실까요? 이분 앞으로 전 세계가 열리면 진짜 몇 억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내년 이맘때만 되시면은 월 소득 억은 그냥 넘어가실 거예요. 왜? 근데 그만한 일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한 거예요. 왜? 저분을 모셔왔으니까. 김영삼 그룹장님을 모셔왔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아니 저분이 아니었으면 그 산하가 아예 안 왔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따진다는 그 공과를. 네, 그래서 매칭 수당이 있다. 내가 한 만큼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 이게 매칭 수당이고요. 마지막 승급 수당은 저희 승급 수당은 특이합니다. 막 다른 회사는 뭐 주고 저희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요. 상위 직급자들은 승급 수당이 없다. 아예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 다이아까지만 승급 수당을 받는데 평생 누적으로 1,900만 원 일시불 받는 게 끝이다. 그래서 내가 평상시에 받는 돈이 더 많기 때문에 직급을 가기 위해서 사재기 할 필요도 없고 직급을 간다고 해서 뭘 더 주고 유지된다고 뭘 더 주는 게 10원도 없기 때문에 사재기 할 필요가 없다. 이게 직급의 마케팅의 특징입니다. 직급에서 수당은 저희가 물건을 쓰지 않는데 수당을 드릴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거 불공정한 거죠. 저희는 기준이 월 10만 원 정도 물건을 쓰시는 분들에게 수당이 나가는 게 정상이다. 근데 내가 쓰기 힘들어. 나는 10만 원 다 안 쓸 거야. 괜찮아요. 나와 내가 소개한 사람 합산 10만 원. 나와 내가 직접 소개한 사람 합산 10만 원. 이게 당연해요? 어려워요? 당연하죠. 한 달 동안 나랑 내가 소개한 사람 9명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10명이서 10만 원을 안 썼대요. 한 달 동안. 이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그런데 어떻게 수당이 나오냐는 거예요. 뭔가 조작이 있지 않고서는 누가 막 물건 막 사주고 밑으로 그런 조작이 있지 않고서는 어떻게 수당이 나오냐 이거. 그래서 직급은 월 10만 원. 내가 직접 직급자면 10만 원, 아닐 경우에는 나와 내가 소개한 사람 합산 1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제가 마무리할 거고요. 기존에 있었던 많은 네트워크 회사는 이렇게 회사가 부자가 되는 구조였어요. 오너가 주주배당 제일 많이 가져가고 사업자가 부자 됐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소비자들이 비싼 물건을 써주셨기 때문이에요. 네트워크 욕을 먹는 이유. 21세기에는 인터넷이 발전되면서 속일 수가 없으니까 소비자형 네트워크 회사들이 생겼어요. 제품이 싸고 좋아서 소비자들은 혜택이 됐고 오너들은 오너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윤을 많이 가져가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피해를 보는 이런 식의 구조가 생긴 것 같아요. 사업자들이 어마어마한 재구매, 스스로 물건이 필요하다기보다는 사재기를 해야 되고 재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소비자형 회사들이 많이 생겼어요. 더 어렵습니다.
막 직급자를 몇 명을 만들어야 되고 이런 기준이 너무 어려워요. 그런 회사들이 있었는데 지쿱은 이걸 바꿨어요. 오너도 돈을 많이 벌고 사업자도 많이 벌고 소비자한테 제품 싸게 주고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거를 구조를 어떻게 바꿨냐? 이 공정한 다단계 지쿱은 이 이익 구조에서 회사 오너가 아예 빠져버린 거예요. 회사 오너가. 지쿱의 모든 이익금은 모든 방향은 사업자와 소비자에게만 초점을 맞추자. 주주 배당과 오너 이익금을 아예 포기하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본사 이익금을. 그래서 이게 바로 전 세계 최초로 오너가 이윤을 포기한 협동조합형 공정 다단계 지쿱이라고 합니다. 이런 회사가 좋으세요? 앞에 두 개 회사가 좋으세요? 네, 이런 회사가 좋죠. 이 앞으로 이 지쿱이 이제 국내를 넘어서 전 세계로 나가게 됩니다. 그때 그 혜택을 이 지금 지쿱을 먼저 알고 알리기 시작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모두 다 받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지쿱을 이렇게 좋은 타이밍에 만난 걸 축하드리면서 이것으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